자, 때는 1469년 조선입니다. 이제 겨우 20살인 젊은 왕, 예종이 왕이 된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정말 순식간에 왕좌가 비어버린 거죠. 조선은 그야말로 엄청난 왕위 계승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왕위 후보가 누구누구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1순위는 예종의 아들이었던 4살짜리 제한대군이었죠. 적통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종의 조카들인데 형인 월산대군이 16, 동생인 자일산군이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누가 봐도 계승서열은 너무나 명확했죠. 그쵸?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왕이 된 사람은 바로 3순위였던 자을산 군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이렇게 명백한 1, 2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3순위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부터 이 진짜 믿기 힘든 정치적 결정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킹메이커, 당대 최고의 설계자 한명회입니다. 이 한명회라는 인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궁궐 문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계유정난을 기획해서 세조를 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왕국 최고의 권력자가 된 진짜 무서운 책략가였던 거죠. 자, 여기서 한명회에 진짜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자기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권력보험을 들어둔 거예요. 보세요. 셋째 딸은 당시 왕세자였던 예종이랑 결혼시키고 넷째 딸은 그 다음 후보군이었던 자을산군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아요. 누가 왕이 되든 자기는 무조건 왕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완벽한 설계 아닌가요? 자, 그런데 한명회가 아무리 설계를 잘했어도 혼자선 안 됐겠죠? 최종 결정권자, 이 모든 걸 승인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 대왕대비 정의왕후였습니다. 이 정의왕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단종 트라우마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자기 남편인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이 끔찍한 피해 역사를 바로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정의왕후와 그 기득권 세력들 눈에는 이 후보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순위, 제한대군. 4살은 너무 어리죠. 또 단종처럼 비극이 반복될 게 불보듯 뻔했어요. 그럼 2순위, 월산대군은 16. 거의 어른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어렵단 말이죠. 바로 그때 이 아이다 하고 눈에 들어온 게 바로 13살 자을산군이었던 겁니다. 명분도 있고 또 다루기에도 딱 좋은 나이. 그야말로 완벽한 정치적 타협안이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한명회의 끝없는 권력욕 그리고 정의왕후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공포, 이 두 가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서로 다른 동기였지만 결국 3순위 후보를 왕으로 만들자는 하나의 목표로 뭉치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동맹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살의 소년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조선의 9대 왕 성종이죠. 하지만 왕은 왕인데 진짜 권력은 이 어린 소년의 손에 전혀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라는 누가 다스렸냐고요? 사실상 위원회가 통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할머니인 정의왕후가 발디에서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을 했고요. 이게 조선 최초였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한명회 같은 원로 대신들, 이들을 원상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린 왕은 뭐랬냐? 그냥 그들이 결정해온 서류에 도장면 꽝 찍어주는 역할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공백기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을 틀어주인 이 훈구 대신들이 자기를 배를 채우려고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수천 명이나 되는 멀쩡한 양민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노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허수아비 소년 왕,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성인이 된 왕의 아주 영리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1476년 20살이 된 성종.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죠. 7년간 자신을 오감했던 수렴청정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친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권신들의 놀이터였던 원상지도를 폐지해버립니다. 반격의 첫 신호탄이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거대한 훈구파 세력을 하루아침에 다 내칠 수는 없잖아요. 힘으로 정면 대결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종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새로운 세력을 키워서 이들의 힘을 빼는 전략이죠. 그 새로운 세력이 바로 사림입니다. 지방에서 공부만 하던 아주 젊고 이상에 불타는 신진학자들이었어요. 성종은 이들을 대거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주로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기관에 쫙 배치합니다. 자, 이제부터 저 늙고 부패한 훈구 대신들을 마음껏 비판해라 하고 판을 깔아준 거죠. 훈구파를 견제할 강력한 대항마를 자기 손으로 키워낸 거예요. 이때부터 권력의 균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결말을 한번 볼까요? 시작은 분명 부패한 정치 거래였잖아요. 과연 그 끝은 어땠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허수아비 왕으로 시작했던 성종이 결국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왕 성군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법이죠.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바로 세웠고요. 또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하들과 밤낮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학문과 문화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황금기를 연 장본인이 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왕으로 만들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자신을 훌쩍 뛰어넘는 거인이 된 모습을 킹메이커 한명회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까요? 그가 죽기 직전에 성종에게 남긴 이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엔 부지런하다가 나중엔 게으러지기 마련입니다. 부디 처음과 같이 끝까지 신중하십시오. 어쩌면 이건 이제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는 노회한 책략가의 마지막 진심 어린 조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하죠? 권력력과 공포가 뒤섞인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역설적으로 조선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찬란한 시대를 열었다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그 예측 불가능함과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